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학생 여러분 안녕. 4번입니다. 자기소개 쓰기 4번은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서 1, 2, 3번처럼 주제글, 활동정보, 활동내용, 배우고 느낀 점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달라요. 조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4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자신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지원 동기라든지 재능 및 특기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볼까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비전 설정 및 동기를 써야 됩니다. 그럼 1번에서 비전 설정 및 동기에 대해서 썼다. 그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야 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특징 및 선택, 즉 내가 갈 대학을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로 계획 및 각오, 그 대학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써보라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은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꿈이 신소재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쭉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 있네? 창의석 글로벌 리더 캠프의 학과 설명회에서 신소재공학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려 특히 물리학을 깊이 공부했고 또 모든 과목의 기반에 대한 수학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대학의 특징을 쓰라 그랬죠. 그리고 지원 동기를 쓰라 했습니다. 자, 새내기 세미나를 통해 전공학과를 먼저 탐방해 볼 수 있고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연구에 참석할 수 있는 URP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공공대학교에 입학하여 꿈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대학 특징이 이렇게 짧게 썼지만 어때요? 준비가 되어 있죠. 찾았죠. 그 다음에 그 가고 싶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앞으로 계획을 쓰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쓰면서 어려운 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적었던 거예요. 앞으로 학업에 대해 열정을 발휘하면서 전공 공부를 해나가고 동시에 연구활동도 참여할 것입니다.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게 되면 한 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공부를 통해 지식을 확장해가면 연구 진행 시 개념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전공 공부를 할 때 어쩌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극복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고쳐봅시다. 학생은 비전은 이렇게, 그 다음에 동기는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앞에 있었죠, 그죠? 자, 이거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제 꿈은 신소재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학생이 제시했습니다. 공공대학교에서 개최한 창의적 글로벌 리더 캠프의 학과 설명에서 신소재 연구소에서는 재료의 물성을 변화시켜 에너지, 반도체,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재를 연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틀림없이. 그래서 이렇게 동기를 쓰면 되겠죠. 다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이 쓴 글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개념 노트와 오답 노트를 만들었고 못 풀었던 문제의 힌트를 얻어 푼 문제들은 따로 복사해 두었다가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수학은 불연속 그래프처럼 실력이 유지되다 일정한 지점을 돌파하면 증가하는 것이라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꿈과 독서와 공부 방법을 연결을 했습니다. 저는 꿈과 관련된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외
라는 책에 신소재와 관련된 책을 읽어봤습니다. 독서에 대한 꿈과 독서를 연결시키죠. 이것을 읽는 동안 처음 알게 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 기초가 되는 물리와 화학 관련 독서도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죠. 책을 읽는 동안 제가 평소에 배우는 내용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렴풋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해온 과목들이 모든 연구의 기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저만의 공부 개념 및 오답 노트를 만들어 공부했고, 물리화학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다가 독서 공부 방법을 서로 탁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요. 대학 선택. 새내기 세미나를 통해 전공학과를 먼저 탐방할 수 있었고,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URP 어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수정했어요.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연구 역량도 길러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소통 능력도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런 저에게 새내기 세미나를 통해 전공학과 탐방 URP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공대학교는 저에게 맞춤형 대학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대학교에 다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학교가 되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진로 계획 및 각오입니다. 진로 계획 및 각오는 앞으로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전공학부를 공부하고 동시에 연구활동도 참여할 것입니다. 간단해서 씁니다. 진로 활동 및 각오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에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겠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죠, 또 뭐예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겠죠, 또 연구에 참여해야죠. 이걸 자세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뭘 할 거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과정, 내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유학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대학교에서 가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로 및 각오에 이렇게 쓰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예상되는 어려움 및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쓰라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뭐겠어요? 고등학교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갔어요.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푸싱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단속하기도 하고 하니까 공부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학교 가니까 아무도 그런 간섭 안 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시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 어때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은 선후배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공부도 잘 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웠다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말이죠. 결국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전에 해왔던 방법을 수정하거나, 내가 이전에 잘 해왔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끌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또한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시간 계획을 미리 세우고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공공대학에서 꿈을 향한 발걸음을 단단히 디딜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든 공식이 딱 그거 내가 딱 써놓고 이거 뭐가 빠졌느냐, 여기에 뭐가 없지? 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공식에 뭐가 없지? 내가 쓴 글에 이 공식, 이 내용에 공식에 뭐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조금만 매끄럽게 만들어내면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작가가 되어야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자, 멋지게 써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시기 바랍니다.